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몸이 10개로도 부족하시게 바쁘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박동호 원장님이십니다. 그 의대생 TV. 네, 맞습니다. 구독자도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쓰셨어요. 이번 3번째 책인데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제목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박동호 원장님 모셔서 공부에 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생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동호라고 합니다. 현재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3번째 책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출간 기념으로 이렇게 박진희 대표님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잘하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네. 잘했던 건 아니고 예. 처음에 중학교 때는 150등 어떻게 보면 열등한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찍으면서 그때부터 공부의 재미와 공부의 방법을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좀 잘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공부에 열의를 갖고 하신 거예요? 사실 특별한 동기는 없었고요. 동기는 없었고 그냥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남들처럼 하긴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나마 재미있었던 거는 수학 과목을 그냥 문제 푸는 게 재밌었는데 그 외에는 재미없다가 남들처럼 특목고에 준비를 하고 떨어졌는데 다른 친구들이 특목고에 붙는 거 보고 좀 어떻게 보면 비교가 많이 됐었죠. 그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네. 바뀐 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남들은 잘 됐는데 내가 좀 못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결핍의 에너지를 조금 더 공부 쪽으로 승화를 해보자 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봤는데 그때 이제 전교권에 들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 네. 수석 졸업했고 의사로서 이렇게 의대 진학하고도 피부과 관련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데도 유튜브라는 거를 또 하시게 되는데 그거 하시면서 왜 하신 거고 뭐가 달라진 건지 삶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의대를 다니면서 유급을 한번 했었어요. 유급이란 거는 1년 꿇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예과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때는 내 공부도 아니고 내가 흥미있던 과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말자 해서 유급도 당하고 그렇게 방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의대를 다니다가 어쨌든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하는데 나만의 약간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나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었죠. 어떤 사람들의 강요가 없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럼 유튜브 하는 의사들이 좀 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교육하는 의사 TV 네, 맞습니다. 이동환 또 원장님도 잘 알고 근데 자신의 채널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특색 있게 다루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2018년 10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의사 유튜브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거의 100만 유튜버를 앞두고 있는 닥터 프렌즈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생긴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구독자도 10,000명도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무엇을 한다 이런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거였고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때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색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점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특색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사랑 의대생 모두 다 유튜브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는 전국의 의대생들이 여러 명 나오는 크루형 채널이고 우리들만이 다룰 수 있는 의대생만의 콘텐츠를 다루는 그런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019년도부터 채널 개설한 거니까 빨리 하셨네요. 2018년도가 의사들이 거의 안 했던 네, 맞습니다. 네네. 모든 게 먼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리한 건데 많은 효과를 보신 것 같고요. 네. 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 주로 많이 봤거든요. 기숙학원에서 심리 수업을 해서 수많은 애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안타까웠던 것은 공부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잘 근원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그 결심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사로서 이렇게 잘 증명하셨으니까 성적으로 일단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학창 시절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웬만하면은.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갑자기 음악을 해서 쇼미더머니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엄청 소수의 길이고, 그리고 갑자기 체육을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가 된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소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어른들이 많이 얘기해도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그럼 스스로 느낀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많은 부모님들도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게 뭔가 풀어줄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생 때 이렇게 뭐 아이를 가르칠 때 너 이 숙제를 하면은 내가 컴퓨터 1시간 시켜줄게 라는 식으로 어떤 리워드, 보상을 주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거는 그렇게 보상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는 존재거든요, 웬만하면은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약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머리가 커질수록 자아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런 보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성취의 보람이나 동기부여가 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나로부터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공부에 성공의 굴레에 탑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한번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한다 생각하시면서, 고3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 뭐한테 왜 공부해야 된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구구절절 한번 느껴보게 해주실 수 있나요? 확실한 게 있죠. 사실 인생을 길게 두고 봤을 때 이 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굉장히 내 인생의 각도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우리가 20대, 30대 때 만약에 공부를 못해서 뭐 대학도 뭐 생각만큼 잘 못 가고 뭐 취직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100만큼 노력해도 학생 때 10, 20만큼 노력해서 대학을 한번 조금 더 잘 가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를 얻는 부분. 네, 맞습니다. 좀 인생을 효율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인생의 전체의 효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95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대 젊은이신 건데, 20대 젊은 나이 때 지금 핸드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더 그럴 거고, 핸드폰 조절만 잘해도 뭐 웬만한 대학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핸드폰을 제어 같은 걸 잘 하셨는지, 몇 살 때부터 핸드폰을 쓰신 거고,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핸드폰을 샀는데, 그때만 해도 뭐 쿠키폰이라고 해서 햅틱폰이었어요. 이제 슬라이드폰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게임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그러겠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핸드폰을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가방에 넣는 거였어요. 내 눈에 뭔가 방해 요소가 있으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내 눈에서 없애자,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맡기자, 내 스스로. 그런 식으로 자제력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공부하실 때 핸드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 통제를 잘 했고. 스스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아니까, 내가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를 잘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아니까 그냥 이거를 맡기자,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예. 욕망은 최고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어떠한 욕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욕망을 사람들은 더 발휘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욕망이란 게, 어떤 감정이란 게 한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뭐 감정은 욕망이랑 비슷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취해내고 원동력으로 쓸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잘 못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적인 그런 행동들,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으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나의 원동력으로 승화를 한다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팁 같은 게 있나요? 자신만의? 팁은
꿈은 상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웬만하면 혼자 해결을 하는 편인데 자기 전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이제 보통 한 새벽 3시쯤에 자는데요. 학창 시절 때 아니면 지금도? 지금도. 네, 학창 시절 때는 네, 그때도 한 2-3시에 잤고. 예.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 네네. 새벽 3시에 자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잤는데 자기 전에 한 5분, 10분 동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잘 살았는가? 내가 조금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 근데 시간 낭비는 보통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서 많이 옵니다. 흔히 말하는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중간에 잘라내면은 사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비생산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이거 말씀이시고 우선 자기 점검 시간을 밤마다 갖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도 한번 새기고 그러고 주무셨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음 날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 꿈은 추상적으로 목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조금 더 설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꿈과 목표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꿈이란 것은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것이냐 이런 좀 인생의 아주 원대한 목표를 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비전 같은 거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목표는 내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떤 꿈을 가지는데 어떤 단계적인 목표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꿈은 뭔가 이룰 수 없는 것일수록 굉장히 달려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표라는 거는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성을 하고 나면 다음 목표가 있어야지 사실 그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꿈이란 것은 만약에 이뤄버리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꿈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원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꾸고 계속 이어지는 꿈이어야 된다. 진정한 맞습니다. 꿈의 가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살다 보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그러면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진정한 발전은 나를 넘어서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나를 넘어서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발전이란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어서고 남들과의 우위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비교를 통한 성취는 어떻게 보면 소비적이다. 소비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했을 때 월 1000만 원 벌면은 또 옆에 월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통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나를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깥의 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나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좀 더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 뛰어넘고 있는 노력을 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쪽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마인드 컨트롤이 공부 성패를 좌우한다. 정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항상 중요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약해지게 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죠? 예, 그래서 이 뭐 번아웃에 관해서도 철학이 갖고 계시고 힘들다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철학을 갖고 계신데 멘탈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뭐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이 마인드 컨트롤을 평소에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나 멘탈에 관해서는 사실 박세희 대표님이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 공부를 포함해서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취직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멘탈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무슨 어떤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정말 잘생기고 사실 이래도 멘탈이 안 따라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멘탈이라도 갖고 있으면 사실 뭐라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멘탈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멘탈을 좀 강하시니까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젊은 나이에 더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병행 중이신데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이것만큼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팁이 노하우가 있을까요? 멘탈이 강해지려면은 일단 나에 대해서 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겸손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겸허함 그리고 열린 마인드. 맞습니다. 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런 멘탈에 대해서 좀 회복도 빨리 하고 그리고
멘탈이 깨지지 않게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인드를 하면 계속 배우려고 하는 어떤 맞습니다. 자세가 네, 배우려는 마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멘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 멘탈이 깨지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멘탈이 흔들리는 과정. 두 번째는 멘탈이 깨지는 과정. 사실 멘탈이 흔들리는 과정은 누구나 다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그 트리거는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고 아니면 내부의 자극일 수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 많아요. 근데 결국 이걸 깨트리는 거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흔들리는 멘탈 속에서 내가 멘탈을 잡으면은 안 깨지는 거고, 여기서 내가 못 버티고 멘탈을 깨트려 버리면은 결국 깨지는 거고. 그래서 멘탈을 흔드는 것은 외부의 무한 자극이지만, 멘탈을 깨트리는 건, 멘탈을 깨트리는 주체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거기서 버티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지식을 배양하고 실천하면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맞습니다. 먹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고생을 좀 감당하려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거는 정량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캐퍼시티, 그런 역량이나 그릇의 크기는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두 다 같은 그릇의 크기라고 쳤을 때 퍼센트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정말 내 체력의 5% 정도 남을 때까지 내 생명선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그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 쏟아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그러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런 그릇 자체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그릇이 작은 그릇 속에서도 뭔가 한 70% 80% 이상 이렇게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조금 더 어려질수록. 좀 더 뭐 그쯤 하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자기계발이나 에세이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대표님의 책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괜찮아 약간 위로하는 책들이 많은 게, 뭐 물론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 포르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걸 저 같은 40대들도 느끼거든요. 저희 세대에도 그렇고 뭐 아니면 더 젊은 세대를 볼 때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20대 젊은 그 사람으로서도 20대 지금 다른 동년배 20대들을 볼 때 그런 차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 심각하게라는 표현은 조금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사람마다 인생의 방향은 다르니까요. 네. 그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의사들이고 하면 맞습니다. 다 열심히 하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리고 자기 반성은 나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감정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감정, 생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다 이렇게.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보통 자아가 보통 강해져 가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나의 자아라는 성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거든요. 자존감과도 연결된 문제고. 하지만 항상 겸손하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힘드시다면은 저는 글을 써보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냥 자기 전에 한 10분씩이라도 내가 오늘 어땠는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써보다 보면은 나를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하여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또 메타인지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의대생 TV도 난항이 많았다고 하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패배감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극복한 부분을 책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승승장구했을 것만 같은데 어떤 난항을 겪고 어떻게 극복해내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당연히 힘들고,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힘들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의대생들이 너희 의대생이고 면허도 없는데 무슨 유튜브를 하냐 라면서 이제 일반적인 악플 같은 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 힘듦을 극복해냈던 방법은 근데 이게 당연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과정을 가다 보면은 이런 마찰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런 마찰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많고 심지어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다 그런 비난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아가는 거 보면서 아, 저 모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들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죠. 위로를 받고 네. 위안을 얻고 하셨다. 네. 근데 좀 참신하네요. 그 어쨌든 의대 합격생이고 네. 뭐 의대생 TV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 또 꼬투리 잡을 줄 그러게요. 몰랐는데. 네, 보통은 이제 남들이 잘난 거를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 쪽이 큰 것 같아요. 질투심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란 게 그런 존재니까요. 제가 오늘 지인 인스타 보면서 재밌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인스타에 나왔는데 불행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야망은 큰데 게으른 자. 딱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차라리 야망이 없으면은 그렇죠. 그냥 소소하게 그쵸 그럴 수 있죠. 게으르기까지 하니까. 또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반응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려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인지 한번 뭐 자신을 성장시키는 지금 마인드셋으로 살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지금 모든 답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 마인드셋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질까요? 당연히 가질 수가 없죠. 만약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월 얼마 버는 게 중요하고 남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 뭐 집, 차, 뭐 아니면 가정, 배우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준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구축해 놓은 그런 시스템에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성장이란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루는 과정이 전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로서도 그렇고 뭐 사업가로서도 활동하시는 부분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더 앞서 나가고 계신 사람으로서 이 시대 젊은이들한테 좀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의 에필로그에도 썼던 제목인데요.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이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제 명언인데요. 항상 이 말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그 글을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저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고 뭐 누군가는 조금 더 짧고 누군가는 조금 더 길게 살지만 평균적으로 80년을 삽니다. 그 중에서 10년, 20년 정도는 학창시절에 그냥 다 비슷하게 살 거고 나머지 20년, 뒤에 20년은 노년의 생활을 이제 겪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인생이 3, 40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순간이. 저는 이 순간을 그냥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짧은 쾌락이나 유흥에 내 인생을 너무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인생을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며 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저는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네, 맞습니다. 어차피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멋있게 살아야죠. 그렇죠. 앞으로 그럼 계획은 무엇이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가장 큰 계획은 저는 스타트업을 조금 더 성공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고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거를 성공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들자.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뭐 좀 구체화돼 있다면 뭐 알려줄 수 있나요? 공개. 지금 이거 어플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조만간 네네 아직은 그러니까 찾으면 나오는데 좀 크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동호 원장님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더 좋은 귀감으로 계속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